사회문화식 법익 할게. 첫 번째 문단. 법익이 뭘까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야. 그 법익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내 생명은 법적으로 보호돼요. 내 신체도 마찬가지고 내 재산도 법적으로 보호돼요. 그래서 누가 내 재산을 가져갔다. 그러면 내가 가져간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법익이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법익이야. 국가는요, 법익을 보호할 국가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법익의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내 재산을 내 재산 법익이잖아, 그지? 근데 내 재산을 훔쳐가는 일,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는 법익의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법익을 침해하는 거, 요걸 갖다가 범죄로 규정하는 거야. 규정해서 형벌을 부과합니다. 형벌 부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사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만 범죄자의 법익이 제한되는 거야. 사적 제재 안 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국가 공권력만. 그래서 범죄자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는데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며 국가는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그래서 개인의 법익을 제한하는 거야. 누가요? 국가가 해야 돼. 사적 제재 안 되고요. 개인의 법익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제가 나를 한 해 때렸어. 내가 신고를 했어. 그러면 걔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걔를 감옥에 가둔단 말이야. 그러면 걔의 신체가 제한되지, 그지? 그 범죄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체는 법익이지, 그지? 그래서 법익이 제한되는 거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국가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 안 되냐. 경찰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안 되고요. 헌법에 규정된 요건이 있는 거야. 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법의 제한의 사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돼. 그게 법률 안에 없으면 걔는 제가 안 돼. 그러면 공권력이라도 그걸 제한할 수가 없어요. 미리 이러이러한 것은 죄입니다 하고 법률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 또한 보호 대상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므로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비례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비례원칙이라고 하고요. 형벌 부과도 법익 제한에 해당하므로 그렇죠. 신체는 아니면 재산을 갖다가 너 벌금 얼마 내 이러면 어떡해요? 재산을 갖다 침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벌 부과는 법익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이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이 문단까지 읽고 정리해 볼게요. 이 문단은요.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법률에 적혀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치? 형벌을 부과하려면요, 범죄 행위 내용, 범죄 행위의 내용인 구성 요건과 각각의 구성 요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돼.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제형 법정주의. 뭐가 죄인지는 법률에 딱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야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 사람을 잡아오든지 가두든지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못 잡아. 또한 범죄와 형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 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되어야 한다.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그러니까 범죄 수준과 중요도에 따라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된다. 이게 뭐 범죄 수준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그 형벌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여기 보면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거야. 부과하고요.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클수록 같이 때려서 배를 받아. 그러면 때려서 죄를 받아. 그러면 심하게 다치게 하면 더 크게 처벌받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범죄라면 법의 침해의 정도가 클수록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되는 거야. 처벌되어야 되고, 또한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가 없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자,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범죄로 규정될 수 없고 법의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행위다도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행위이더라도 침해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뭐 날 다치겠다는가 그런 거 없었어. 근데 법의 침해라는 결과를 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위 있지. 그는 범죄로 규정한다는 거야. 전자의 예로는 앞에 있잖아. 전자의 예로는 법익을 침해했어. 근데 형벌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 요게 전자지, 그지? 내가 분명 손해받았어. 근데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범죄자 아니야.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었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 요 예야. 그러니까 친구가 지나가면서 내 핸드폰을 책상에 올려놨는데 손으로 톡 쳐가지고 떨어뜨려져가지고 내 액정이 깨졌어. 액정이 깨졌는데 얘 진짜 그냥 손을 흔들다가 그런 거야. 일부러 내 핸드폰을 깨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럼 고의가 없지, 그지? 이 고의가 없으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넣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고의가 없고, 진짜 실수였던 거야. 그러면 실수를 했는 거는 봐준다는 거야. 봐준다는 게, 그 대신 뭐 하니? 뭐 하는 할 수 있니? 야, 네가 내 핸드폰 손으로 쳐가지고 액정 깨졌으니까, 너 내 액정 갈아줘. 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는 거야. 얘 범죄자 만들 수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면 지금 법익을 침해하는 거는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내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든지 내 신체에 피해를 줬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거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안 일어났지만 너 범죄자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을 지른 경우야.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돼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래도 얘는 방화죄로 처벌받아. 얘는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 이렇게 무섭게해놔야지. 뭐 불 지르는 일을 안 다쳤다고 불 지르는 일 이러는 거 안 하겠지, 그지? 이런 건 이제 아무런 손해가 없어.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은 법익 침해가 없어. 하지만은 만일 이게 이루어졌을 경우 진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요럴 경우에는 법익 침해가 없지만은 처벌받을 수 있는 거야. 후자의 경우처럼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범죄를 이연범이라고 하고 이와 달리 그러니까 법익 침해가 없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았어. 일어나지가 않았지만은 얘 범죄야. 그러면 이연하다는 거지. 이와 달리 법의 침해라는 결과가 성립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고 한다. 진짜 그거 잘못했어. 불을 질러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화상을 입었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침해범이지. 침해범이라고 한다. 그럼 요 이제 밑에는 이연범하고 침해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 그지? 요걸 1, 2 문단 정리를 갖다가 밑에 있잖아. 여기에 요 1번 밑에 한번 자 정리해 볼게요. 법익이라는 게 뭐였니? 자, 법익은요.
자, 다시. 법익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고요. 자, 법익 보호는 어떻게 하니?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법익을 침해하면 범죄로 간주하고 범죄로 간주하고 형벌을 부과하지, 그지? 형벌 부과하는데, 자, 이게 반드시 어디에?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되지, 그지?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걸 뭐라 그래? 제형 법정주의라고 그래. 법률로 이게 제입니다. 불을 지르려고 했으면 이건 제입니다. 예, 제형 법정주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그지? 비례원칙이 적용되는데, 중요한 법익은 더 큰 처벌을 받겠지. 그리고 침해 정도가, 똑같은 거라도 침해 정도가 높으면 형벌도 높아져요. 그죠? 높아지고요. 이런 것들이, 자, 이 범죄로 되려면 구성 요건이 있지, 그지? 구성 요건이 있는데, 일단 뭐 해야 되니? 고의여야 되는 거야. 실수를 한 게 아니고 고의여야 되는 거야. 고의여야 되는데, 자, 비도덕적인 거, 비도덕적, 이건 비도덕적. 제가 나를 갖다가 좀 기분 나쁘게 꼬라봤어. 그런다고 처벌할 수는 없지, 그지? 뭐, 옆집 학생이 할아버지한테 인사 안 했어. 너 그 범죄야, 이런 거 할 수 없지, 그지? 예의 안 차리고 이런 건 이제 범죄까지는 아니지, 그지? 그리고 법익 침해를 해도 있잖아. 법익을 침해했어도 우리 요런 경우라도 어떤 경우 실수로 뭐 있잖아. 내 재산을 파손했다.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것들은 요런 건 법익 침해하더라도 이거 형벌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형벌이 필요가 없으면 범죄도 아니다. 범죄는 범죄 아니고 법익 침해 안 했어도 법익을 침해를 안 했더라도 어떤 경우 내가 불을 질렀어. 사람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어. 근데 금방 이러면 안 되겠지. 끈 거야. 금방 뭐 어떻게든 불이 꺼져가지고 아니면 뭐 불이 뭐 원체 이 시설이 강화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불이 꺼진 거야. 그러면 사람이 안 다쳤더라도 이거 뭐 얘는 범죄인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현범하고 침해범이 있었잖아, 그지? 이현범하고 침해범을 우리 이제 밑에 문단부터 볼게요. 3문단.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을 뜻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을 미수범이라고 한다. 고의, 완성하지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를 행위를 하기 시작한 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미수범이라고 하는데, 실행의 착수, 일단 범죄 행위 할 생각으로 했다는 것은 근데 안 됐어. 그걸 미수범이라 하고, 범죄 행위를 완성한 경우, 완성을 했어. 됐어, 이게. 훔치려고 그랬어. 훔치려고 했는데 그 어떤 사정 때문에 못 훔쳤어. 그러면 미수 그쳤고 정말 훔쳤어. 그러면 기수범이야.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더라도 기수범만이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미수범은 처벌 안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왜 앞에 방화범 처벌됐잖아. 기수범만 처벌되는데 그러니까 미수범 처벌 안 하는 게 원칙이야. 미수범 처벌
안 하는 거. 이게 원칙이란 소리야. 따라서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우선 특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미수범이 처벌한다는 내용 요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해.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있으므로 구성 요건의 유형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어떤 미수범은 처벌되고 어떤 미수범은 처벌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수범 처벌 근거를 행위자의 위험성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또 비례원칙에 부합하기 맞지 않다는 소리야. 부합하기 어려워. 따라서 미수범 처벌 근거는 중요한 법익을 더 강하게 보호한다. 생명을 더 강하게 보호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필요성도 크지므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것은 그게 슬자 피해가 없더라도 얘는 범죄를 보잖아, 그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중요한 법익, 생명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익이란 말이야. 그래서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커져. 그래서 실행차수 단계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야, 아예. 부과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수의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우리 방화범 같은 거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침해범뿐만 아니라 이연범은 뭐 성립이 안 됐지. 성립이 안 된 범죄 이연범도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얘는 그래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왜 방화제는 법익의 침해가 없는데 얘는 범죄로 보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잖아, 그렇지? 방화제는 이연범에 속하는 범죄이지만 이연범은 뭐 범죄가 성립돼 법익 피해가 발생 안 하는 거야. 범죄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된다. 예컨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방화와는 달리 사람이 머무르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미수범도 처벌된다. 그러면 일반적 물건에 대한 방화는요,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요까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이 앞에 위헌범이 있었고, 위헌범이 있었고, 네, 침해범이 있었잖아요. 침해범은 침해를 한 거야, 아예. 얘는 법익 침해가 없어. 위헌범은 그냥 위험할 뿐이야. 법익 침해가 없고요. 침해범은 법익 침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당연히 범죄지. 얘는 당연히 범죄고, 얘는 법익 침해가 없으니까 범죄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거 범죄로 보는 이유가 밑에 문단에 있었지. 고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실행에 착수가 있는 거야. 착수가 있는데 얘가 요게 실행의 착수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으면요. 완성이 안 되면 뭐가 되니? 안 되면 미수범이 되고요. 요게 완성이 되면 기수범이 되지, 그지? 기수범이 되는데, 완성이 안 된 거 미수범이지. 미수범은요, 원칙으로는 처벌한다, 안 한다? 원칙은 처벌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디에서? 예외는요, 우리 방화범처럼 중요 법익일 때,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 얘는 처벌을 한다.
얘로 뭐 있어? 방화범이 있는 거야. 요 얘기를 이렇게 3문단에서 길게 한 거야. 그러면 4문단 볼게요. 3문단. 형법상 미수범에는 이 미수범에 또 이제 나눈다.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세 가지를 나누는데 장애미수는 뭐냐면 범죄자가 범행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뭐 때문에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경우야. 강도가 은행을 틀로 들어갔어. 근데 그날 경찰들이 쫙 와서 적금을 들고 있어. 경찰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못했어. 그럼 외부적인 사정 때문이지, 그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장애 미수야. 이에 반해 중지 미수는요, 범죄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른 후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중단하는 거야. 미수에 그친 경우를 뜻한다. 내가 은행 틀로 가서 보니까, 야, 이 행동은 하면 안 되지. 그러고서 자기가 마음 먹고 안 한 거야. 그게 이제 그런 경우가 중지 미수고요. 불능 미수는요. 범죄자가 나름대로 계획대로 범죄 행위를 마쳤는데요. 범죄의 대상이나 수단에 대한 착각으로 인해 범죄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은행에 틀러 갔어. 총을 들이밀고 꼼짝 마. 돈 다 내놔. 이랬는데 그 총이 세상에 물총이었네? 그지? 착각을 한 거야. 진짜 총으로 착각한 거야. 내가 핸드폰을 망가뜨렸어. 저 친구 새끼, 저 새끼 미워가지고 내가 핸드폰 망가뜨렸어. 어머나, 그게 그런데 내 핸드폰이었네? 불능미수지, 그지? 그죠? 자, 동일한 범죄에 대한 미수범이더라도 이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자, 기수범에 부과되는 형벌과 비교할 때 장애미수는요, 장애미수의 경우는 뭐 하고 기수범이 제일 저지른 거지. 형벌이 감경될 수 있는데 비해 감경될 좀 어떻게 막 징역 10년, 징역 5년 이렇게 깎아줄 수는 있어. 그에 비해 불능미수는요.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제될 수 있어요. 불능미수는 자, 면제될 수도 감경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불능될 수도 있고 중지미수는요. 중지미수는 지가 자발적으로 안 했잖아. 그지? 형벌이 이거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하는데 이거 반드시가 들어가. 여기는 반드시. 앞에 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줄 수도 있어. 얘네들은 장애미수나 불능미수는 이렇게 감경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다는 거야. 될 수도 있어.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데 중지미수는 지가 자발적으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하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일단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범죄 완성 전에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 거야. 그래서 법익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아, 내가 여기서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죄를 안 받는구나. 형벌을 받지 않는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할 때, 그래,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어. 이러면서 법익침해를 안 하겠지, 그지? 그런 걸 위해서 우리 중지미수는 반드시 면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우리 그러면 미수에는 뭐가 있었어? 처음에 장애미수 있어. 장애미수는 외부 환경 때문에. 장애미수는 자, 무조건 의도는 있지. 의도는 있고, 그지? 근데 외부 환경에 있어. 외부적 사정에 의해 미수가 된 거야. 미수가 된 거고, 감경이 가능해.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지미수는 물론 의도는 있었지. 의도는 있었고, 자발적으로 중지한 거야. 자발적 중지야.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감경이라든지 아니면 면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면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능미수는 자, 얘는 했어, 마쳤어. 의도에 물론 있었고, 그거 했던 거 마쳤어. 실행을 다 했어. 실행 완수했어. 실행 완성했어. 완성했는데 착각으로 중지가 된 거야. 얘는 반드시 없지. 그지? 뭐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은 가능은 한데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